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 심장이 멈춘 환자가 삼성의 기술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계가 멈췄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한국 기술의 정신이다.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48시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의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올해로 36, 연구 경력만 12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하필 의공학을 선택했나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기계와 생명이 만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16살 때 심장병을 앓던 할아버지가 계셨죠. 병원에서 본 그 기계들, 삐삐 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심장을 대신 뛰게 하던 그 장비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 기계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든 장비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동료들은 가끔 웃으며 말합니다. 안나, 너 커피 마실 때마다 명상하니? 저는 대답합니다. 응, 이게 내 기도 시간이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엔지니어에게도 영혼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속한 팀은 인공심장장치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독일, 프랑스, 한국이 함께한 국제 공동 연구였죠. 서로 다른 언어와 시스템 그리고 기술 문화가 부딪히며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팀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어요. 정밀도, 안정성, 효율성까지 완벽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토마스는 늘 말하곤 했죠.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 정도 정밀도를 구현하지?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화상회의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늦은 시간인데도 눈빛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의 저력인가? 토마스에게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저게 한국의 정신이야. 그날도 평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 3층, 오전 9시. 68세 남성의 심장판막 교체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 관찰실에서 우리 팀이 개발한 인공순환기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모든 수치가 이상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심박수 72, 혈압 11,876, 산소 포화도 98%.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수술 진행이었죠. 점심 무렵 토마스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수술 끝나면 맥주 한잔 하자. 축하해야지. 좋아, 오늘은 내가 살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죠. 역시 성공한 수술 뒤의 맥주가 제일 맛있어. 우리는 벌써 퇴근 후를 상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45분 그 완벽하던 그래프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삐.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전원 재연결. 수석 외과의 밀러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장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은 일직선이 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모든 시스템이 완벽했는데. 심박수는 0,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피부가 서서히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기계의 불빛은 꺼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의 눈빛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이 장비의 핵심 모듈은 한국 삼성기술팀이 개발한 거야. 그들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이 장비는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교한 기술이 멈췄습니다. 한국팀에 연락해. 당장. 밀러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수화기를 잡았고 긴급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베를린 오후 2시 47분. 서울은 밤 10시 47분. 아무리 급해도 시차가 너무 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받을까요? 간호사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 연결 완료. 엔지니어가 대응 중입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이 장비의 생명줄을 다시 잇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한 사람의 결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복도 밖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고 나이든 부인은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주세요. 그들의 입모양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인커밍 콜솔 이머전시 서포트 라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의료기기 긴급 지원팀입니다. 엔지니어를 바로 독일로 급파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그 안에는 믿음, 결심, 그리고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다고. 응, 지금 당장.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 삼성 의료기기 본사 15층 회의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보통이라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팀원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커피 자판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긴장, 걱정, 그리고 책임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이라니. 비행시간만 14시간인데. 옆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만든 장비잖아.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 인공순환기 긴급 정지. 박현수 차장이 차분히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총 엔지니어.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옆자리 김진우 대리가 물었습니다. 원격 리셋은요? 불가능합니다. 2세대 모델이야. 수동 보드 리셋만 가능해.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김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세대 모델이면 2022년식이네요. 그때는 아직 원격 시스템이 없었죠.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문제야. 직접 가셔야겠네요.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환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네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대리, 루프트한자 항공편 알아봐. 새벽 출발이면 도착은 내일 오후야. 네. 정수진 씨, 공구함 리스트 업데이트하고 예비 부품 챙겨. 알겠습니다. 한밤중의 회의실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정수진 연구원이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예비 부품, 메인보드,
커넥터, 전원 모듈.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꼭 챙겨. 현장에서 이게 필요할 거야. 네, 선배님.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싸는 동안 아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또 해외 출장이에요? 응, 독일이야. 급해. 위험한 일은 아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명 하나가 달린 일이야. 아내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이거 비행기에서 마셔요.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이런 긴급 출장이 벌써 6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박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거짓말 참 못하네요. 눈빛 보니까 엄청 큰일이잖아요. 새벽 2시 반 인천공항. 루프트한자 항공 LH713편. 박현수는 탑승구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설계한 장비가 멈췄다. 형이 가서 살릴게.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장비의 설계자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후배 엔지니어 이준호.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이준호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 제가 만든 이 기계로 할아버지가 손줄을 한 번 더 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사원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형이 내 꿈 이루게 해줄게.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회로도와 매뉴얼을 펼쳐들고 끝없이 계산했습니다. 펌웨어 버전, 배선 오류 가능성, 전류 흐름. 옆자리 독일인 사업가가 묻습니다. 엔지니어입니까? 네. 급한 일인가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독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이라니. 의사십니까? 아니요,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독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자랑스럽겠군요. 박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기내등이 꺼지고 승객들이 잠들었지만 그의 좌석 위 독서등만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 전원 확인. 2. 보드 리셋. 3. 케이블 점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리고 한 사람의 사명이 지구 반대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베를린 테겔공항에 착륙한 시각 새벽 3시.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섭씨 5도. 짐을 들고 달려나오자 병원 차량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파크, 플리즈 허리. 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박현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텅 빈 거리, 가로등 아래 흩날리는 낙엽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환자가 버틸 수 있을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님, 저희가 연락드린 사람 맞죠? 네, 안나 박사님. 악수도 생략한 채 두 사람은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장비가 멈췄어요. 지금까지 임시 순환기로만 버티고 있어요. 환자 상태는요? 좋지 않습니다. 곧 한계가 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박현수는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피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의사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장비인가? 윌러 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시간 비행해서 왔대. 수술실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공기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나사를 풀고 회로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기계의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개의 선과 칩, 그리고 메인보드. 박현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회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 손가락이 작은 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검게 그을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부하 흔적이에요. 전류가 역류했어요.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량입니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불량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납땜선을 가리켰습니다. 정기 점검 중 누군가 커넥터를 잘못 꽂았어요. 그게 고온에서 단락을 일으킨 겁니다. 윌러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실수라는 말입니까?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고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수술실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회로를 조정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안나는 손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해요. 물컵은 옆 테이블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식어가는 물처럼 시간도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박현수의 손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수술실 안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박현수의 이마에 맺혔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회로 위에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새벽 5시 박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원 올려주세요.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 1초의 정적. 그 다음 삐, 삐, 삐. 모니터에 심박 그래프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의 재가동이 아니라 생명의 귀환이었습니다. 윌러 박사가 박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해냈어. 복도로 나온 박현수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4시간 비행, 5시간 수리. 19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모니터에 다시 살아난 초록빛 곡선이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32, 47, 68 숫자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는 누군가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60대 간호사 헬가였습니다. 35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수술을 봐왔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심장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트 SEI 탱크 신께 감사합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 속에 퍼졌습니다. 헬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 마리아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헬가는 고개를 저으며 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해냈어. 저 한국 사람이. 의료진 모두가 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윌러 박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DANK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독일어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박현수는 윌러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윌러 박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독일 심장을 살렸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플래시 세례로 뒤덮였습니다. GDF, ARD, RTL, BBC까지. 그날 저녁 유럽 전역의 뉴스는 일제히 이 사건을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14시간을 날아온 남자, 5시간 만에 생명을 구하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미스터 파크,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현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었습니까? 박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독일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리트윗이 폭발했습니다. 한 독일 대학생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기술. 좋아요가 3만 개를 넘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도 새벽까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환자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박현수의 음성 메시지가 전송되자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김진우 대리는 울며 모니터를 붙잡았습니다. 형 진짜 해냈어요. 야근 중이던 팀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감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 정수진 연구원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옆에서 선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대단해. 우리가 만든 장비잖아. 사무실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베를린 병원 로비에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 말은 그날 하루 종일 독일 뉴스 자막에 떠 있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환자의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딸 마르티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살았어요. 한국분이 살려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현수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박현수는 수술복 차림 그대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마음이 무겁네요. 안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박현수의 얼굴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환자가 살아났잖아요. 박현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비를 설계한 후배가 있었어요. 이준호라는 친구입니다. 오늘 고친 그 회로 그 친구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안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보니 당신 표정이 달라졌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원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항상 웃었어요. 형, 제가 만든 이 기계로 할아버지가 손주를 한 번 더 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친구의 꿈이었어요. 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언제요? 박현수가 사원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이요. 비 오는 밤이었어요. 야근하고 돌아가던 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을 만드는군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는 쉽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안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심장마비였죠. 그때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현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의공학을 선택하신 거군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환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첫 마디가 고맙다였어요.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마르티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르티나,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버지를 영영 잃을 뻔했어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복도 한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안나도 환자의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로 울었지만 그 울음의 뜻은 같았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의료야.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지. 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새벽 환자의 딸은 초콜릿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신에게 드리래요. 그 초콜릿은 지금도 박현수의 사무실 서랍 속에 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사의 무게를 담은 선물이었으니까요. 박현수는 초콜릿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만든 포장지, 삐뚤빼뚤한 리본. 아버지가 직접. 마르티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은퇴한 초콜릿 장인이세요. 평생 초콜릿을 만드셨죠. 박현수는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네요.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마르티나가 다시 한번 박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아버지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대요. 박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마르티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안나와 박현수는 복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봤지? 내 꿈이 이뤄졌어. 안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줬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따뜻한 아침이 왔습니다. 며칠 후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씨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노란 단풍이 흩날리고 그의 곁에는 딸 마르티나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구나. 프리드리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르티나, 내가 다시 이 공기를 마실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마르티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분이 아빠를 살리셨어요. 프리드리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꼭 만나야겠구나. 박현수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 내 생명을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파란 잉크로 쓴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독일어였지만 안나가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평생 몫으로 일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 심장을 고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려줬습니다. 박현수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나가 통역하자 프리드리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일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프리드리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상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50년 전 마르티나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든 작품이죠. 작은 천사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제 천사니까요. 박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이 장치는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의미를 이어가세요. 그 아래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In memory of Lee John Minus who designed this with love. 프리드리히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준호. 그분도 천사였군요. 안나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이 장비를 설계하셨죠. 프리드리히가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그 메모는 병원 벽에 액자로 걸렸습니다. 의료진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생명을 구했구나. 한 젊은 인턴 의사가 액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옆에 있던 선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기술만 배우지 마. 마음도 배워야 해. 인턴은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 속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헬가 간호사도 매일 아침 그 액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35년 근무하며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병원 로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쪽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박현수와 의료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 테크놀로지 위드 하트 코리어 앤드 저머니 턱에다. 방문객들이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안내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기적이에요. 마르티나는 매주 병원을 방문해 그 액자를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게. 아버지가 부탁하셨어요. 저 액자를 항상 깨끗이 해달라고.
그녀는 액자를 닦으며 박현수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까? 액자 속 태극기가 빛났습니다. 프리드리 히는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너를 꼭 안아줄게. 한국분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야. 그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설계한 그 장비 덕분에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유럽 언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BBC는 휴머니티 비안드 테크놀로지라는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르몽드는 일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인류에게 기술의 품격을 가르치다. 기사의 첫 문장은 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한국은 폐허였다. 2025년 그들의 기술은 유럽의 심장을 살린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노신사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사인가? 옆자리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전 유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로군. WHO 본부는 긴급 세미나를 열어 발표했습니다. 한국 의료기기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서는 삼성 부스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 우리 회사 강연 초청할 수 있을까요?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삼성 부스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독일 의사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사건 이후로 한국 기술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프랑스 병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병원도 삼성 장비로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베를린 공과대학 강연. 박현수가 단상에 오르자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단정히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기를 두려워하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박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죠. 그 문장은 그대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NEVERGIVEUPKUREA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수만 명이 그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학생, 병과 싸우는 환자, 사업 실패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런던의 한 암 환자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항암 치료 3년째.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힘을 얻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해시태그 NEVERGIVEUPKUREA 리트윗 5만 개. 파리의 실업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한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독일 슈피겔은 올해의 문장으로 선정했습니다. We don't fear FAI로. We fear giving up. 그 밑에는 한 줄의 설명이 붙었습니다. 스포컨 바이 코리언 엔저니어 파크 하이언 마이너스 수. 벌린 2025. 슈피겔 편집장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한국 70년 역사의 정신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DNA죠. 그 인터뷰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300만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는 박현수의 강연 영상을 필수 시청 자료로 지정했습니다. 공학부 학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교육에 이 사례를 사용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박현수 엔지니어처럼 생각하세요.
교육을 받은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장비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기계가 아니라 생명으로요. 프랑스 르몽드는 3개월간 연재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 강국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독자들은 매주 기다렸습니다. 댓글란은 감사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은 박현수를 명예 초청 연사로 선정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초청장과 함께 학생들의 편지 100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꿈을 다시 꾸게 됐습니다. 저도 세상을 바꾸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박현수는 서울 사무실에서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봤지? 내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그는 편지를 소중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유럽의 한 TV 프로그램은 한국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제목 작은 나라, 큰 마음. 시청률 25%.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한국에 갈 수 있나요? 한국 제품 어디서 사나요? 우리 아이를 한국에 유학 보내고 싶어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안나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본사 로비에는 거대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 박현수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나 박사님. 드디어 한국을 보내요. 안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박현수가 웃었습니다. 베를린도 아름답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여기엔 에너지가 느껴져요. 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집중한 공간, 그 속에는 묵묵히 빛나는 수많은 손들이 있었습니다. 박현수의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 도즈 후 빌리브 인 스몰 미러컬즈. 안나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이준호 씨군요.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생 같은 친구였어요.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박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매일 보고 싶어요. 안나는 노트를 꺼내 한글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유일한 공식이에요. 안나가 노트를 박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썼나요? 박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한글을 언제 배우셨어요? 비행기에서요. 12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안나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박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가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삼성기술연구소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스몰 신세러티 게더즈 투 체인지 더 월드. 연구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그 문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어요. 옆에 있던 선배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진심을 담아 일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뒤 TED 무대 위. 박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기술을 완성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어요. 마티너. TED 무대는 2,000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현수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프리드리히가 손주를 안고 웃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박현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해냈다. 사진 속 프리드리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나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차장님, 아버지가 매일 손주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할아버지가 너를 안을 수 있는 건 한국분 덕분이야라고요. 기술은 차갑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닿을 때 기술은 따뜻해지고 세상은 바뀝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서울 본사 옥상에서 박현수와 안나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겠죠? 박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김진우 대리가 커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차장님, 안나 박사님, 커피 드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차장님, 저도 언젠가 차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박현수가 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1년 뒤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는 작은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이름 더 미러컬 오브 테크놀로지 언드 하트. 박현수와 이준호의 이야기, 프리드리히의 회복 과정, 그리고 한국 기술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방문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건강을 되찾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목수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무 심장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수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당신이 제 심장을 살렸으니 제가 나무 심장을 만들어 보냅니다.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박현수의 사무실에는 그 나무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준호 사진 옆에, 그리고 프리드리히가 만든 초콜릿 상자 옆에.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는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진심을 다하자.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작은 진심이 모여 큰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